얘들아 출근하자. 윤호상의 취업 낙서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네. 자,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레고를 딱 이렇게. 레고 중에서도 경찰이죠? 네. 네. 저는 윤호상 소장님 항상 올 때마다 이거 뭐 오늘은 달고 오실지 그게 항상 궁금한데. 캐릭터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맞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네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별난 면접 질문 정복하기라고 나왔네요. 네, 2라고 나와 있죠. 네, 오늘 두 지난번에도 번째. 별난 면접 질문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실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다양하고 별난 질문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이게 단순히 구직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업무나 회사 연관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난 면접 질문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별난 질문부터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구직자들이 면접 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는데 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인이 뽑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은 구직자들이 자신만의 논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면접관들이 가끔씩은 구직자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이 중에서 누구를 탈락시킬 것이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구직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첫 답변자가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대충 답변을 하면 나머지 인원도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데 대학생 지원자들은 조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본인 자신이 스스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자기 희생적인 발언을 하시는 게 오히려 과거에는 겸손한 자세로 조금 좋았지만 요즘에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실제 본인 혼자만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상황이나 정보를 보고 이제 실제 이 지원자의 경우는 지원 직무의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게 좋은데요. 면접관도 스스로 이제 주어진 상황과 정보 내에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이라든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걸 검증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발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을 하나 봐요. 실제 이제 강의나 이제 각종 네. 코칭을 가다 보면 대학생들은 어떤 질문이든 꼬아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자기의 의견을 틀리든 맞든 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때로는 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별난 면접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바와 다르게 이제 좀 특정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적성 검사의 상황 대처 능력 파트나 과거의 CJ 그룹의 인적성 검사에 자주 출제되던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주 질문을 합니다. 화면에서 제시하는 것이 여러 상황의 질문들이 반복되는데 실제 고객과 상사를 다투는 일, 그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기다리는 일, 그다음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약속과 회사에 부딪히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이 질문 역시도 첫 번째 질문자가 단답형으로 답변해버리면 뒷 질문자도 따라서 답변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 이제 남자친구와 좀 굉장히 중요한 약속, 기념일과 회사의 급한 일을 동시에 겪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지원자가 회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 판단형 질문에서는 먼저 흑백 논리, 약속을 지킨다든지 회사를 복귀한다든지 단순한 흑백 논리의 의사 논리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또한 이제 창의적인 답변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평생 함께 할 거고 회사는 5년 정도 다닐 거니까 여자친구와 약속을 지킨다라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네.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흑백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면접관이 왜 그 질문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면접관은 단순히 본인의 행동을 보려는 것보다는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인만의 추가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황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급한 업무라는 것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받은 후에
중에 실제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면 바로 회사를 복귀해서 일을 처리하고 데이트를 즐기겠다. 아니면 가는 도중에 처리할 성격이 있다면 이동 중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다음에 시급성을 판단할 때 내일 미뤄도 된다면 먼저 약속을 지키겠다고 조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진짜 저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짜. 예. 자, 이런 질문 이외에 조금은 이제 부정적이고 좀 압박형 질문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부정적인 질문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실제 이제 부정적인 가정을 전제하는 질문 유형인데 실제 이제 재군 씨가 말씀하셨듯이 압박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이제 지원자의 약점을 꼬집어서 그 약점을 지원 직무에 불리하지 않는 시기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서는 지원자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모기업의 면접 현장에서 스펙과 준비가 잘 된 여자 지원자가 강도 높은 질문 때문에 당황하면서 울어버리면서 탈락을 하게 되고 그 옆자리에 있는 여자친구는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특정 직무는 여성이 지원하기 힘들다. 특정 전공을 하지 않으면 선발되기 힘들다. 스펙이 부족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가정의 질문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 되고요. 그 후에는 본인의 장점, 다른 장점으로 어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을 가지고 장점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 그다음에 전공, 외국어, 학점이 부족하면 이거 위에 다른 경험,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일단 만약에 마케팅에 지원을 했는데 영업 부서에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일하겠는가,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합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이런 질문은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이제 지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하는 그 질문은 얘기하는데 이 질문의 출발점은 과거와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저의 또 다른 장점을 보고 배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하겠습니다까지는 출발선은 과거와 동일한데 요즘에는 다만 이런 장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치 부서보다는 제가 지원하는 마케팅 부서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얘기했듯이 면접에 불합격하면 이번 면접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과거에서는 실제 이번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좀 지원회사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충성도. 근데 하지만 이제 취업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열정이 아니고 좀 너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겠다보다는 이번 면접의 실패를 원인을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다른 회사 지원 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게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지원한다는 건 1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솔직히 또 다른 회사 되면 좋잖아요. 이런 질문에 또 어떤 별난 질문들이 있습니까? 별난 질문이라고 조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취업 시즌만 되면 이제 갑자기 구직자 대부분들은 효자효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실제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정치인도 나오고요. 취미, 특기, 주량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존경하는 인물은 아까 부모님 이외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으로 많이 됩니다. 지금 남자분들의 1위는 아직까지 스티브 잡스가 1위고요. 여자분의 1위는 아직까지 한비아 씨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너무 유명한 사람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선택하고 뻔한 이유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또한 부모님도 좀 예외를 하시는 게 좋은데 부모님은 일단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실제 아버지는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한 직장을 다닌 성실함을 강조하는 아버님이 한 부류고요. 그다음에 IMF에 자립심을 자수성가해서 자립심을 강조하는 아버님이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요. 실제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실제 따뜻한 이웃을
사랑이 나눠주는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경하는 인물은 조금 이런 이유는 좀 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조금 덜 유명한 사람, 그다음에 본인만의 이유를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님들은 어머니. 참 네. 그렇게 주변을 챙기세요. 그렇죠. 예. 당연히 존경하는 분이지만 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똑같은 대답을 듣기 때문에 정말 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신선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네. 재밌네요. 다른 질문들 알아보죠. 실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취미와 특기 부분이 있는데 네. 취미와 특기를 지원 직무와 너무 연관시키는 것들이 요즘에 좀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와 특기는 본인이 솔직히 즐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한 이제 주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량은 아직까지 많은 면접자들이 업무 능력이나 사교성을 대변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가장 식상한 답변은 술은 잘 못하지만 술자리 분위기는 잘 맞추고 즐긴다.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고요. 실제 네. 좀 잘 마신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주량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마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 병, 두 병 표현보다는 한 병 반, 두 병 반이란 이 반을 붙이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예. 반이란 답변을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깨알 같은 조언이네요. 예. 몇 병 반이에요? 저는 한 병 반이요. 한 병 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반. 예. 네. 자, 이것 외에도 또 이 어떤 기업의 이 특수성에 또 연관된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노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굉장히 모릅니다. 실제 기업의 다양한 역할이나 특수성의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형 질문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노동조합, 그다음에 내부 비리, 내부 고발자, 사회적 역할 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견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의 경우는 맹목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지원 직무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사용자 측에 좀 가까운 경영 지원 직무에서는 노조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직무는 노조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 내부 비리라든지 내부 고발자의 경우는 비리 부분을 조금 더 구분 정리해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 또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소장님 정말로 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뭐 학생회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싫어하나요, 진짜로? 이게 뭐 선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노조나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싫어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학생 운동이 많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예, 그리고 예. 어떻게 긍정적으로 푸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별난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솔직하게, 참신하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자신의 직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그렇죠. 포장하려고 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솔직한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직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역지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면접의 가장 핵심 키워드도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다양한 별난 질문의 출발점은 면접관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한 그 질문 자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질문자의 숨은 의도를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위해서는 모든 답변에서 조금 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답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락서 오늘은요 별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인사 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